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아니 전에는 안경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마스크를 왜 쓰고 나왔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혹시 방출될까봐.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좀 몸살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아, 예. 그랬더니, 이 뭐지, 이 바로 위에 코와 입 사이에 예.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아, 지금 사람들이 딱 보기에 예. 콧물을 흘린 것 같다고. 아, 예.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아, 예. 오늘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다음 세대에 더 이제 위험한 그 마약, 네네.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네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진보당, 네. 예, 옛날 무슨 당이 있죠? 통신당. 통진당이 있죠. 네. 통진당, 네. 또 강욱경, 예. 예, 그런 사람들과 하고,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비례정당 네네. 만들어서,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좌파의 길을 이제 가겠다는 것이죠. 예. 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하더라고요, 요즘. 예, 대놓고 요즘은 하게 되는데. 지금 옛날에 586 운동권이 하도 무능하고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뭐라 했는데 더 센 것들을 낼 거예요. 센 것 데리고 오고, 또 조국, 예, 10% 이상의 지지도를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2심까지, 예, 죄가 인정이 돼도, 제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나라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이 예. 그 한 나라에 예. 어디 보면은 당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죄가 어떻게 보면은 혐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도덕 불감증에 어떻게 보면은 빠지지 않았는가.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하도 미디어에서 이재명이 하도 나오니까 요즘은 왜 미디어가 네. 이재명이를 도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띄워주게 하는 건가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겹습니다. 그냥 예. TV를 꺼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재명이 참 보고 싶지 않는데, 네. 미디어는 계속 이렇게 그 이재명에 대한, 물론 잘못을 올리겠지만은, 네. 아까 도덕 불감증이 네. 이제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송영길이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당을 만들어서, 소나무당인가, 참, 소나무가 아깝지요. 소나무가 불쌍, 불쌍한데, 왜 소나무를 씁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걔가, 송영길이 소나무당을 만들든, 개나리당을 만들든 관심이 없거든요, 좀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좀 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 이야기까지 다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가,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많이 못 얻을 거는 당연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대선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몇 명 안 돼도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3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대선에 나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이제 진보당이나 또 이런 막무가내 이제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과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막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아마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매일 싸우고 아마 대선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요. 예. 그 통진당에 있던 예. 그 이정이라고 알죠? 이정희. 네. 예. 그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출마했을 때 토론회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통진당입니다. 통진당이죠. 자, 그런데요. 예. 아마 제21대 이번 총선이 끝나고 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진짜 국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보고 좀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띄운다는 각오로
정말 좀 주변 사람들 좀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이래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시면 이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망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대선이 이제 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일 국회가 싸움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다수가 된다 할지라도 아마 국민들이 아마 지지를 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미래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내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국가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통해 가지고 이 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면은 뭐 살인자 김정은을 추종하고 뭐 거짓과 조작을 일삼고 그런 인물이 되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환경을 지금 정치인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여러분, 건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꿈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뭐 너무 또 우리가 또 오늘 중요한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그 마약이 많이 노출되고 수많은 특히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하고 또 말하자면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좀비처럼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걸 볼 때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19세부터 49세까지의 사망률 1위가 바로 펜타닐에 의한 사망입니다. 그래요? 네네. 자, 이 미국은요, 지금, 약물남용 예방센터에서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분들이 하시는 눈에 띄는 거는요, 청소년 약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바로 부모를 꼽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모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우리나라도 좀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인 줄 모르고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접근하도록 만들어 간다. 그런 이제 미국도 실제 그렇게 펜타닐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먼저 이렇게 됐던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좀 공부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마약의 어떤 확산을 좀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제 마약의 청정 지역이라고 우리나라도 볼 수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1800년대 그 유명한 청나라가 그때 청나라가 참참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바로 아편 전쟁. 바로 마약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0년이 지나서요. 이 중국이 미국을 펜타닐로 지금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미국이요. 이게 돈 문제예요, 돈. 돈 문제.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미국 그러니까 CDC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 1위가 바로 이 펜타닐로 사망하는데, 자, 그럼 펜타닐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요,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엔돌핀.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까요? 우리 왜 되게 이렇게 기분 좀 엔돌핀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 많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부모니까 자녀들 교육할 때, 우리 인간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엔돌핀에 해당하는 다이돌핀이 나온지 아십니까?
한 말씀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냐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렇지 맞지. 아, 예. 그 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말할 예, 때, 예. 그러니까 내 말에 누군가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때, 예, 예. 그렇지! 이런 예, 말 들을 때, 예, 우리 예.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예, 예. 아,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자녀의 말에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아이들이 기분 좋아 더 잘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 아이들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칭찬을 많이 예, 해주면 부모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춤추게 한다. 어쨌든 이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예, 예. 이 펜타닐과 같은 음. 이런 마약류는요. 우리 몸에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펜타닐이 왜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건지를 설명하면 예, 예. 우리 몸에 이렇게 펜타닐이 딱 들어오면 예. 얘가 아주 극소량만으로도 이 엔돌핀의 100배에 해당하는 엔돌핀이 확 생성되는 거예요. 아, 펜타닐이 확 예, 솟아서. 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몸은 아, 강력한 게 들어왔네. 예,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엔돌핀이 이제 그 펜타닐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는 엔돌핀을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서 엔돌핀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마약은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쵸, 식물이 예. 그렇게 뭐 영향을 안 미칩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거죠.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로폰이나 뭐 예. 대마나 대마초. 이런 예, 거는 대마, 예. 식물에서 추출해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예. 이 펜타닐은요, 예. 사람이 제조가 가능해요. 제조를 하는군요. 네네. 이 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아까 예, 얘기한 예, 것처럼 예. 우리가 병원이나 예. 이런 데에서 예, 예. 이런 걸 이렇게 약을 이렇게 제조해 줄 때 예, 예. 이제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 예. 진통제로서 줬었거든요. 예, 예, 예. 진통제로서 약을 투여해주면 예. 아주 미소량을 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진통을 할 수 아픈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미세한 양을 써서 우리가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이라면 예, 예. 펜타닐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 엄청난 거예요. 양이 작아도 엄청난 효과를 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예. 이제 엔돌핀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고통이 이 펜타닐의 약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그 고통은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투입하게 되면은 엔돌핀이 자연 생산되는 것이 사라진다. 그렇죠. 근데 예, 이 예. 고통이 예. 이제 엔돌핀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아, 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어떤 고통이 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그럼 왜 사망을 하느냐? 예, 예. 이게 엔돌핀이 예. 이 양에 따라서 예. 우리의 이 호흡을 이렇게 수축하고 이렇게 음. 확장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가 오는 거죠. 심정지가 오네. 예. 갑자기 확 늘어나고 예, 확 예, 축소하다 예, 보니까 예, 이제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에 거죠. 이르게 네네네. 되는, 예. 자, 그런데 이게요. 예. 미국인들이요. 이게 마약인 줄 실은 모르고 투여했다가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약회사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퍼듀 파마라는 예. 제약회사가 예. 이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예. 이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편 유사제거든요. 예. 근데 일반에게도 이제 광범위하게 조금 이렇게 좀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퍼듀 파마라는 이 제약회사가 예. 이게 아편 유사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네. 만들어냈다. 네. 개조했다. 의사들을 로비해서 진통제로 예. 이런 거 이거 중독성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의사들을 로비해서 예. 이 약을 미국 전역에 쫙 깐 거예요. 예. 그런데요. 예. 예. 그럼 이걸 깔려면은 FDA 승인을 받아요. 그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요.
그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담당자들도 로비를 해가지고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했구나.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아서 예. 허위 광고를 쫙 미국 전역에 하면서 마약을 쫙 배포해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좀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펜타닐이었죠. 그래서 이제 진통이 쫙 퍼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먹었으면 이게 중독성이 엄청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먹고 나면은 이게 엄청나게 소양임에도 강력해서 마음이 절대 평안을 누린다. 고통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효과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엄청난 고통이 이제 또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게 쓰게 하겠습니까? 못 쓰게 하겠죠. 못 쓰게 하겠죠? 자, 못 쓰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중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약상을 찾아가서 필로폰이나 뭐 대만 엄청나게 찾겠죠. 자, 그런데 이때 중국 공장에서 중국이 불법으로 이 펜타닐을 대량 생산해서 미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갈 것 같아요? 바로 멕시코의 카르텔을 통해서 마약이 미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이 미국이 지금 필라델피아 가면 그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술의 도시. 좀비 도시로 지금 변한 이유가 여기 있겠고요. 그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지금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죠. 샌프란시스코도 청정지가 아닌데 지금 난리예요. 미국 전역이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아니 중국은 하여튼 그 세계적으로 뭐 안 좋은 거는 다 뭐 만들어서 그냥 세계가 지금 위험하도록 만드는 곳이 사실은 중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참 이게 청정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뭐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 여기는 안전하냐? 청정기 이제 마약에 대해서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마약 문제가 다른 데보다는 이제 심각해요. 사실은 이제 마약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가 옛날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니. 지금은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방송이 많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이면 금년입니까? 마약 수사와 관련된 예산을 엄청나게 축소시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그거에 대한 나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범죄와 관련된 거라서 지금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혹시 이 마약과 관련된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난 그 의문점이 드네요. 왜 저 수사를 못하도록 예산을 깎은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게 게다가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건데 아니 이걸 예산안을 올려주면 올려줘야지 대폭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혹시 뭐 발저리는 거 있습니까? 아, 나 이제 이거 생각하면요. 아니 문재인 때에 마약 관계로 버닝썬 사건이잖아요. 버닝썬 사건. 그때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선임 행정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잖아요. 관련이 있었죠. 뭐 말로만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 뭡니까? 제대로 안 해놓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뭐 철저히 수사라고 했는데 정말 수사가 철저히 됐을까요?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미국보다는 어찌 보면 로비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잘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로 가면 누구 말 맞다나 뭐 총알도 받아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 보면은 돈이라 하면은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순도 99.99에 해당하는 순도가 가장 높은 필로폰을 만들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북한. 북한. 북한은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김정은이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순도 99%.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필로폰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마약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낸 데가 바로 북한이지 않습니까? 예. 아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신 겁니까? 모르지. 이제 어쨌든 보면은 북한, 중국을 뭐 친중, 친북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볼 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예. 그 번임성 사건에도요. 마약이 어딜 통해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중국을 통해 들어왔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 번임성 사건 당시에 이 서울에 있는 그 클럽에서 마약이 너무나 만연하게 지금 유포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마약 먹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한 거냐?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그 청소년,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마약 문제, 특히 청소년의 마약 문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요 필로폰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애한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공갈박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약이 나비 모양으로 됐다고 해서 이 나비약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제 청소년이 되면 애들이 뭐에 관심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식욕 억제제 유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아이들이 많이 이제 모르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약이라고 애들은 알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음료수도 이제 예를 보면은 마약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유해 약물에 보면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마약류.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 항정신성 약품, 그 다음에 대마 이런 게 있고 흡입제로는 본드, 부탄가스, 그 다음에 리스, 신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로 이제 술, 담배, 커피 이런 게 있는데요. 애들이요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도 이거 잘 많이 마시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몬스터 에너지. 몬스터. 이 몬스터 에너지가 이제 색깔이 이제 검은색, 흰색, 노란색 뭐 해가지고 뭐 레드니, 옐로우니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애들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잠 안 자려고 이거 먹는다는 거예요. 잠 안 자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공부 때문에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접하는 크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기심. 호기심. 그러니까 호기심. 누가 친구가 이거 하시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너 이거 먹고 잠 못 잤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또래 집단이라는 이런 내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부터 덩다리 문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덩다리 문화가 아주 심합니다. 이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은 덩다리.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도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은 뭐 패션이니 뭐 얘기하지만 실은 저는 이 대중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몰개성. 오히려 개성이 없는 거. 어쨌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음료수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계속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이슈를 딱 방점을 찍는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마약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공부 때문에 이제 이걸 오히려 부모가 사다 먹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메틸 페니데이트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는요 ADHD 치료약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때 이제 ADHD 치료할 때 쓰는 약물인데 원래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 필로폰 유도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이제 잠을 안 자고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괴사되고 환각작용을 환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건데 요게 부모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처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병원에 가서 처방 받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먹다 보면 예.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럼 더 강력한 걸 찾게 된다는 예, 거죠. 예. 자, 높이 간다. 예, 강력하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도 발표하고 이 초등 대응을 위해서 수사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 대거 삭감하는 바람에 이런 계획들이 지금 예.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위기에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자, 정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 너무 더불어민주당을 내가 응원할래야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당신들 때문에 분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야. 정말 자식을 가졌다면, 이런 문제를 두고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학부모들은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망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미래가 없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다음 세대, 자식 세대, 미래 세대에 그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보는 그 눈이, 딱 자기 추종자들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들, 다음 세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저기, 우리 북한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요즘, 찐제명 주위에는요, 예. 그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예.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이 민주라고 할 수 없는, 네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흉내조차도 내지 않으려고, 대놓고 하고요. 너무나 대놓고. 뻔뻔스러운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국 청소년 산당 복지 개발원에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2023년 SBS 뉴스에 나왔던 청소년의 마약 투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총 42,296건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청소년이 마약을 가장 많이 접하는 연령대가 몇 살이냐면 17, 18, 19세예요. 지금 이때가 지금 언제죠? 그러니까 10대 후반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고1, 고2, 고3이라는 거예요. 예. 이때가 애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잠을 안 자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내가 마약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려고 늦게까지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바 같은 에너지 드링크나 각성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음료수를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ADHD의 치료제로 쓰이는 그런 약물 같은 거를 오히려 병원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가서 처방받으면서 이 중독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거를 의사들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의사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양심적으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가야 의사협회 내에서도 참 이런 비양심적인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처벌이 있어야 저는 있어요.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이 이게 마약에 중독 이제 우리 부모는 얘가 그런 상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본인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게요. 하나의 기사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BNB를 통해서 숙박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묵었는데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숙박하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 펜타닐. 펜타닐이 이불이나 침구류에 미세량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펜타닐이 미세한 가루들이 있는 걸 애가 거기를 기어다니니까 그걸 그대로 흡입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마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안에 몸에 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해야 대한민국은요 마약 청정국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죠. 네. 예. 자 그래서 난 더불어민주당 당신 이재명 당신 정말 다음 세대 관심 있어? 애들한테 관심 있어? 대한민국 건강에 관심 있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저 혹시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약류나 어떤 이런 에너지 드링크나 뭐 어떤 것을 이제 예를 들면 다이어트로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식욕 억제제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마약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징후를 좀 그런데 점검할 수 이제 있도록 제가 볼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이 뭐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네. 여기에 특별히 아마 검사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뭐 청정지역도 아니고 이제는 상당히 맞아요. 이 마약으로 좀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모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네. 마약에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아마 조사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예. 나 지난번에도 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해요. 네, 맞아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예,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22대 국회 이렇게 통과 어디 보면은 총선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예, 예.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마약에 노출이 돼 있다, 이제 이런 그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 세대에 또 관심이 우리 교육이사님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얼마나 부분에 대해서 이뻐요. 너무 좋지요. 아이들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참 넓어지지 않도록 마약이 철저하게 이게 정부나 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그 청소년 마약류 중독임을 알 수 있는 징후들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예.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예. 신체적 특징과 예. 정서적 특징과 예. 행동적 특징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신체적 특징인데요. 예. 안 좋은 위생 상태랑 예. 외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 또 두 번째는요. 예. 눈이 충혈돼 있어요. 충혈돼 있다. 네네. 붉게 이렇게 예.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콧물을 원래 이제 비염이 있지 않은 예, 애, 비염이 있는 애가 아니고 원래 건강한 애인데 이제 콧물이나 코피가 자주 난다. 자주 난다. 네. 예. 그리고 또 일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뭔가를 시키면 막 꾸준히 못해. 또 하나는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근데 있다. 이거는 신체적 특징이에요. 예. 정서적 특징에 있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서적 특징은 예. 편집증과 과민수인가? 예. 애들이 좀 불안하고. 아주 불안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예. 뭐. 그리고 예. 기분이나 태도가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금방 뭐 바뀐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행동적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면 얘기할 때 그래요. 예. 눈 보고 하잖아요. 예. 눈 접촉을 피합니다. 눈을 이렇게 피한다. 그러니까 눈을 초점을 맞춰서 이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변명을 잘해요. 뭐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이 아는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예. 알고 있는 것도 거짓말 할 수 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보면은 충동성이 이제 또 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통금 시간이나 약속 같은 걸 되지키지 않습니다. 예.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금전을 자주 요구합니다. 금전을 요구. 네. 아니 그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약을 살려면 예, 중독이 되면 예. 약을 살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방문을 잠그고 예. 왜냐하면 약물 투여하거나 이럴 때 이제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문을 자주 잠글거나 비밀 전화를 자주 걸어요. 그걸 이제 약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고립된 걸 같이 있기를 싫어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자꾸 이렇게 단절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 시간도 아무래도 자꾸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나 수업에 자주 빠지고. 성적이 저하되고.
징계,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징계가 내려오면 이 징계를 거부하는. 거부한다. 예. 이제 이게 행동적 특징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 양부를 이제 마약에 중독됐을 때입니다. 중독됐을 때 네. 이런 신체적 특징이나 또 정서적 특징이나 네. 또 행동적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살피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모가 예. 자식한테 마약을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요, 예.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예. 대놓고 우리 애들한테 마약을 먹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아니, 아마 99.99가요, 99%가요, 모르고.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있어요. 예.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예. 마약을 먹이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뭡니까? 그거는 비밀입니다. 다음 다음 강의에서 분은 이제 이게 도대체 뭔지, 예. 그 실체랑, 예. 내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마약을 먹이고 있다는 거 지금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했을 그렇지. 텐데 예. 그 실체를 예. 다음 강의에 예.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예. 합니다. 예. 뭐 오늘은 또 시간이 예.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나라가 좀 미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정치가 이제 앞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에 있는 대로 국민의 주인입니다. 네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이제 부모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세대가 참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네. 또 이런 어떤 또 우리가 강의를 좀 많이 좀 하실 수 있도록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중독 예방 그 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 네, 예, 우리 예. 오늘은 다음 세대 화이팅, 예. 대한민국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